저희 엄마는 어렸을 적부터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치로 인한 피해가 남편과 자식들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엄마에게 저와 오빠는 그저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엄마는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엄마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0살인 저희 아빠를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살이면 놀고 싶었을 나이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임신이라 그랬던 것인지 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형편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 가방들을 계속해서 사들였고 저희는 제대로 된 옷도 하나 얻어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린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참 바쁘게도 일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6살이었을 때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애들 클 때까지만 가정에 집중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상황 좋아질 때까지만 같이 일해볼 생각 없을까? 했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의 뺨을 때리면서 뭐? 언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때 애를 확 지워버려야 했어. 괜히 저런 것들을 낳아가지고 너 같은 새끼랑 평생 살게 되고 이젠 일까지 하라는 말을 듣게 되네? 라고 했답니다. 그날 아빠는 엄마와 싸우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해요. 계속되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차에서 삶을 끝내려는 도중 저희가 계속 아른거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엄마는 사치를 부리느라 바빴고 아빠는 엄마의 빚을 갚느라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남매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씻는 것과 입는 것, 먹는 것까지 알아서 해야 했죠. 저와 5살 차이 나는 오빠는 저에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딜 가든지 저를 챙겨주고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잘 따르며 사이도 좋았습니다. 오빠가 학교를 끝마치고 올 때까지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빠를 혼자 기다리는 동안 과자라도 사 먹고 있으라고 항상 돈을 지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사치는 저희가 크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돈이 좀 있다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저희의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떠나기 전 아빠의 명의로 빚을 더 많이 지고 갔고 결국 저희 가족은 빚더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빠는 공부를 잘했던 오빠가 대학을 가기를 원했지만 집안 사정상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까지도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요. 상고로 진학하여 오빠는 은행원이 되었고 아빠와 함께 엄마가 쌓아놓은 빚들을 함께 청산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오빠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밥이라도 굶을까 걱정되어서 항상 문자를 남기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5,000원씩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빠는 항상 공부라도 잘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라고 했고 그 말을 따라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저를 위해 자신처럼 대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제 등록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오빠가 아빠에게 자신처럼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지 않게 해달라며 저는 꼭 대학을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소문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통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휴대폰 너머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에게도 알려주었는데 엄청 기뻐하셨어요. 오빠는 저를 위해서 대학교 근처에 자취방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오빠는 제가 입학하는 모습을 본 뒤 군대에 들어갔고 저는 오빠에게 보답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아빠와 오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에만 그리던 회사였지만 사회생활은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더군요. 사람들 비유도 맞춰주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정시퇴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생활에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항상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27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모든 빚을 갚게 되었어요. 빚을 모두 갚은 그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항상 저희는 생일날에도 케이크가 부담되어서 초코파이 위에 초를 하나 꽂고 생일을 보냈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조금 여유로워졌고
1년 뒤 오빠는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새언니 되는 그분은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새언니와 오빠가 결혼하는 날 저희는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의 경우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면서 친가와 거의 연을 끊었었기 때문에 친척분들이 거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삼촌과 막내 삼촌이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고 아빠는 오랜만에 본 형제들의 모습에 눈물이 맺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잘 마치고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입장을 모두 마치고 사회를 봐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식장에서 나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리가 나서 저희 오빠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아빠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제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밖에는 딱 봐도 짝퉁으로 보이는 명품들을 걸치고는 자기를 왜 들여보내지 않냐며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저희 쪽 축의금을 걷고 있는 오빠 친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 있는 남자 엄마라고 왜 들여보내주지를 않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현우한테 엄마가 없다고 들었어요. 괜히 들어가셔서 일 만드실 작정이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주세요. 너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현우한테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지금 이러고 싶으세요? 현우 엄마이시면 더더욱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싼티나는 아줌마는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저희 엄마였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성형 부작용이온 듯 빵빵하고 축 처져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살아온 저희 오빠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난동을 피우는 엄마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어머, 너 현진이? 엄마 기억나지? 어휴, 너가 날 닮아서 예쁘게 크긴 했구나. 그만하시라고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를 억지로 끌고 호텔 1층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내려가면서 오빠 친구들한텐 문자로 뒷정리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나가게 되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끼리 사진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1층 카페에 제가 있을 테니 그때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입을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다가 조용 좀 하세요. 시끄러우니까 했습니다. 무안했는지 혼잣말을 좀 하다가 조용히 하더군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4인 테이블에는 다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는 2인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말만 하려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뭘 어떻게 알고 찾아오긴 찾아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요새 여자들 참 자랑하는 거 좋아해. 네 새언니 될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올려대는데 엄마 된 도리로서 한번 찾아와줘야지. 지금 엄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네 엄마지 아줌마니? 저는 그쪽을 저희를 버리고 간 이후로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야,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역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저희를 언제 제대로 키워주시긴 하셨어요?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주신 적도 없고 보호자 노릇도 해주신 적 없잖아요. 뭔 소리야. 배 아프게 낳아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웃긴다 너. 낳아준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아휴, 그냥 가세요. 좋은 날 기분 망치게 하지 마시고 2번 말 안 해요. 라고 한 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순순히 가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어차피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전 꼭지가 제대로 돌았고 진짜 개념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100만 원이 누구지 걔 이름이에요? 살면서 또라이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이런 상또라이가 저를 낳아준 사람이란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쪽한테서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때 저희 버리고 사랑의 도피를 떠났던 그 남자는 돈도 안 주던가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돈 줄 거야 말 거야? 꺼지세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10원도 아까우니까요. 저 미친년이 말하는 뻔세 봐라. 평생 지금처럼 짝퉁이나 걸치고 다니면서 거지같이 구걸이나 하고 다니세요. 물론 당신한테 돈을 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가려는데 앞에서 카페에 들어오던 오빠 친구들이 저에게 뛰어오더라고요. 왜 달려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제가 뒤돌아서자마자 가방에 있던 흉기 비슷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밍 좋게 마침 저를 데리러 내려온 오빠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들던 엄마를 발견하고는 붙잡아서 저는 다치지 않을 수 있었고 엄마는 경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CCTV가 있어서 다행히 처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엄마는 저희를 찾아올 수 없었지만 또다시 온다면 그땐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일을 오빠와 아빠가 알지 못하게 일을 끝내고 싶었지만 경찰 조사를 하면서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둘 다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일이 잘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냐고 오빠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걷다가 본식이 시작된 후 쉬고 있던 오빠 친구들에게 엄마는 현우 엄마라고 다가오면서 축의금 100만 원만 뺏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오빠 친구들은 안 된다고 했더니 큰 소리로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빠가 여태까지 힘들게 생활을 했던 걸 본 오빠 친구들은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식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나와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일이 잘 끝나게 되어서 엄마란 사람이 저희 곁에 오지도 못하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기는 해요. 낳아줬다고 무조건 부모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듯이 부모도 부모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 일이 있었던 지 거의 2년이 넘었네요. 지금 오빠와 새언니는 올해 1월에 태어날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제 조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